자, 오늘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 앞으로 나올 2차 전지 호재 예측해 보니, 자, 인터배터리 2024. 야, 갑자기 너 왜 인터배터리를 얘기를 꺼내고 있어? 자, 인터배터리에서 우리 한번 3월 인터배터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게 언제였어요? 올 1분기 막판 3월 6일부터 8일 동안 진행이 됐었고요. 코엑스에서 했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좀 많은 기술들이 나왔죠. LFP 기술 나왔고요. 고전압 미드니켈 나왔고요. 전고체 배터리 나왔고요. 리튬 황 나왔고요. 그 에코프로의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그 다음에 배터리 나왔고요. 그 SK온에 지금 생각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MW 막 차량들 전시가 됐고, 삼성 SDI 46파 얘기 나왔고, 금양은 46 그 95 배터리 전시해 놓고 있었고요. 저마다 자기의 신기술을 뿜뿜하고 있었습니다. LNF도 다양한 그 단결정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양극재들을 뿜뿜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원 시스템즈부터 해가지고 그 쭉 한번 이제 장비주들 돌았는데 각자 그 하고 있는 것들 다 하고 있었어요. 예. 요거 갑자기 왜 얘기를 꺼내냐면은, 일단 어제 시황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이제 목요일 7월 18일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도 미국 시장 때문에 불구하고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이라도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만큼이라도 오른 이유가 있어요. 이거 근데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별다른 호재가 있어서 전혀 없습니다. 호재 없었습니다. 많이 내린 데 따른 그냥 반발 매수세다, 단순 매수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기술적 반등 구간을 지나가고 있던 와중에 반도체 등 대형주 하락에 따른 매물출의 뒤에 매수 물량이 일부 유입된 정도고요. 막판에 얘네들이 상승폭을 줄인 거는 매물이 출회된 다음에 반도체나 이런 데서 들어왔던 매물들이 다시 반도체로 빠져나가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수급 따라 움직인 거다. 어제는 단순하다. 큰 의미 부여하지 마셔라. 목요일장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트럼프가 정말 된다는 부담감이 엄습해오고 공포가 살려 느껴지고 저 인간이 진짜 오는구나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못 버티고 장기 투자자들도 많이 던지고 나가버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락하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고 나가고 실제로 이런 징후들이 여러 가지로 포착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예. 여러 번 전해드렸듯 현재는 미국 대선이 4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든이 후보가 어떻게 될지 바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앞으로 전개될 노릇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 확률이 상당히 지금 높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번 주 정도의 극심한 공포감에 따른 악화된 상황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 강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를 완전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정리하고 팔로잉 하면서 이 섹터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준비를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차 전지 다음 나타날 호재를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최근에 나타났던 호재는 뭐예요? 최근에 삼성 SDI, 미국 NCA ESS 수주했죠. LG엔솔, 르노 셀투팩 LFP 수주 있었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 배터리사들이 잘하는 건 뭐냐면은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 시장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 성능을 기반으로 해갖고 주행거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빵빵 치고 나가는 퍼포먼스 기반이었는데 이제 이게 캐즘이 오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얘네들도 다방면으로 벌려놓은 거예요. 볼륨을 굉장히 다각화 시켜놓은 거예요. 가장 하이엔드급, 그 다음에 엔트리급, 볼륨급 해갖고 미드급 해갖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포트폴리오 넓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만들 때 ESS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노트북용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실제로 지금 고객사 다각화시키고 제품 다각화시키면서 행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었냐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인터배터리 2024에서 다 힌트로 주력으로 밀었던 것들이 지금 호재가 나왔어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터배터리 2024 가보니까 ESS가 각사마다 앞에다 다 깔아놨었다고. 근데 ESS 수주를 NCA로 때려버리네. 그리고 우리 LFP 할 건데요 라고 각사들이 다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LFP 못해서 안 한 거 아니고 그냥 지금부터 하면 금방 해요. 우리 금방 하겠습니다. 1년 더 땡겨서 하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당시가 힌트가 돼가지고 복귀를 한번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은 ESS에 대해서 모두가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돌이켜보면 이미 ESS 시장 성장성 혹은 시장 캐즘 이런 걸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북미 쪽에다가 수주한 삼성 SDI 배터리 박스, 이제 SBB라고 하잖아요. 삼성 배터리 박스. 이게 이제 혁신상을 받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가보면은 SK온은 모듈로 직병렬로 이은 차세대 DC 블록 ESS가 있었고요.
돌이켜 보니까 LG엔솔도 ESS 셀 신기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면에 다 배치를 했던 거죠. 각 사들은 ESS 그렇게 배치를 해놨었고요. 또 LFP 실물 이렇게 쫙 깔아놓고 있었고, 소재 기업들은 우리가 LFP도 할 거고 단결정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전고체도 할 거고 이러면서 기술력 배치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리튬사들은 각 리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나오고 있고, SKO는 저온 성능 개선한 윈터 프로 LFP 배터리, 요것도 이제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성능 좋아 보이더라고요. 윈터 프로 LFP 배터리 이런 얘기 있고요. 이번에 르노 물량 수주한 LG엔솔의 셀투팩 LFP, 그 다음에 삼성 SDI의 LFP 이런 것들이 쭉 배치가 돼 있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만한 게 그 인터배터리에서 나왔던 거 전면에 배치했던 4개가 있었는데 2개가 지금 나온 거예요. LFP하고 ESS. 그럼 2개가 남았어요. 어떤 게 남았냐면 첫 번째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남았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예. LG엔솔 오창 공장 다음 달부터 이제 당장 8월부터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에 돌입을 합니다. 예. 삼성 SDI 연내 46파이 개발 완료, 내년 초에 본격 양산 계획을 밝혔고, 금양은 인터배터리에서 469 실물 공개했죠. 막 그 전등 들어오는 거 보여줬고요. 이번에 그리고 부산에서 하는 모터쇼에서도 아예 연결해가지고 돌아가는 거 보여줬다고 하고요. 그래갖고 48파이가 아니라 46파이, 예. 46파이 시장 선점에 지금 나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 1분기 컨콜에서 LG엔솔 김 대표는 테슬라 외에도 많은 고객사와 이미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고요. 삼성 SDI도 이제 46파이, 얘네 469로 될 것 같다, 4690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 라인 구축하고 시제품 시작했고, 그리고 신규 수주를 진행을 하고 있죠. 제품이 나오기 전에도 이제 파일럿 라인에서 나와가지고 수율이 맞고 제품이 좋으면은 그때 이제 수주를 진행한 다음에 받아가지고 제품이 초도 물량 나오면서 이제 뿌리는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물량도 안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댓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량도 안 나왔는데 수주하고 사기꾼들 이렇게 써놨는데 아예 업을 모르는,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거하고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 소재 상장사들 체크는 꼭 해야 됩니다. 그 오창 공장에서 나오잖아요, 배터리 물량이. 그러면 그냥 쌓아놓냐고요? 재고로? 아니라고요. 보낸다고요. 그럼 그건 다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 장비사들, 소재 장비사들 다 들어가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체크 좀 하시고, 최근 트렌드가 뭐예요? 손 타지 않은 애들이 그래도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가고요. 8월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요 관련된 소식들 하반기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46파이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뭐예요? 고전압 미드니켈 4개 가운데 요게 얘기가 없어요. 지금 미드니켈은 뭐예요? 말 그대로 니켈 함량이랑 코발트 함량을 줄여요. 미드로 했으니까 줄여요, 미드량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9반반 그러면 9대 0.5 대 0.5 NCM, NCA 그러면 이제 니켈 함량을 9까지 올리는 건데 613으로 해가지고 NCM 기준으로 하면은 6 니켈, 1 코발트, 3 망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니켈 함량을 확 줄여버리고 지금 가격 원가도 줄이고 그 다음에 안전성도 잡는다. 이렇게 되고 중간에 이제 수소라늄 대신에 탄산륨이 싸잖아요. 요거까지 대신해갖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제품이에요. 니켈 함량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니켈에 늘리면 이제 에너지비도 높아지고 멀리 갈 수 있고 뭐 퍼포먼스 좋아지고 하는데 그 이제 위험도, 화재의 위험들이 항상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화재를 어떻게 잡느냐가 그 관건인데, 니켈 함량을 줄이면 에너지 용량이 감소하고 주행거리가 짧아지긴 하지만 안전이 좋아져요. 열이나 안전성이 이제 우수해지고 가격도 낮출 수 있어요. 그래갖고 중저가 라인에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가격 낮추고 지금 미드 니켈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성능이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에너지 밀도 차이도 크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배터리 업계는 사실은 에너지 밀도 높여갖고 주행거리 늘리기 위해 가지고 니켈 함량을 무자비하게 높여서 울트라 하이 니켈을 만든 거 아니에요. 9반반까지 만들어버리고. 9반반은 우리나라밖에 못하잖아요. 문제는 이게 이제 안전성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불이 났을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제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니켈은 하이니켈대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잡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럼 미드니켈 쪽으로 니켈 함량을 줄인 다음에 전력은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좀 가져가 볼까?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한 게 고전압 미드니켈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압을 높이는 방향으로 용량을 상쇄한 거죠. 왜? 니켈 함량이 줄어드니까 에너지 밀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용량은 줄어들겠죠. 그거를 이제 전압으로 채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고전압 미드니켈이에요.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는 용량 곱하기 전압인데,
이게 전압을 높이면 줄어든 니켈 함량을 줄여서 줄어든 용량을 전압으로 채울 수 있잖아요. 뭐 이게 2를 만들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4를 만들 거면 2 곱하기 2잖아요. 근데 용량이 극단적으로 1로 줄어들면은 전압을 4로 만들면 에너지 밀도는 4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고전압이 만드는 것도 전압을 높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전압 높이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밀도는 올라가는데 그쵸, 전압이 올라가면 칙칙 해가지고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돼야 하는 거냐면 양극재 자체를 다결정이 아니라 단결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단결정 양극재상 얘기하면은 여기 내구성에서 치직치직하는 균열을 막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결정 양극재가 여기는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결정 양극재들을 각사들이 지금 만들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소재사하고 지금 소재사들이 지금 완제품사하고 납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단결정은 소재가 하나 입자 싱글, 다결정은 멀티플,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다결정은 배터리 가스를 발생시키거나 수명을 줄일 수 있는데, 단결정 제품은 하나의 결정 모양이 하나의 단위 입자 구조로 결합되기 때문에 균열을 방지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단결정이 안전성이랑 수명 성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배터리 업계에선 단결정 양극재가 다결정에 비해서 용량은 10%, 수명은 30% 향상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니까. 덜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덜 일어나니까. LG엔솔은 그래가지고 뭐예요? 고전압 미드니켈 요거 해갖고 양산 계획을 올해로 앞당긴다 그랬어요. 자, 이게 힌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꽂혔거든요. 뭐냐면은 LFP도 출시가 원래 1년 앞당긴 거예요. 그 LFP가 원래 내년 출시거든요. 근데 수주는 미리 받았잖아요, 유럽에서. 내년 출시 올해 받은 문제 있는 게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왜 문제가 돼? 내년에 어차피 공장 지어갖고 거기다가 만들어갖고 그 걔네들도 완제품 그때 나가면 되는 건데 그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양산 계획을 이미 앞당겼다고요. 그럼 얘네는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여기서 뇌피셜을 돌리는 거죠. 고전압 미드니켈의 출시 시기를 앞당긴 게 고객사하고 역시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론을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역시나 고전압 미드니켈용 소재 장비사들도 그래서 함께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LG화학,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이렇게 쭉 한번 요거는 캡처해서 읽어보시면 다 나왔던 얘기예요. 이것들은 쭉 지금 각 사들이 움직이면서 만들고 있고, 신규 거래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혔고, 얘네들 LG화학은 요거 이제 뭐 나가고 있고 이미 얼티엄 쪽으로. 포스코퓨처엠도 지금 얘기들 나가고 있고, LNF 역시 지금 지난번 컨콜에서 출시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 중이고 이미 코스모 신소재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 밸류체인까지 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트럼프 관련 이슈로 흔들릴 수 있고 또 이상한 노이즈 재탕 3탕 발생할 수는 있는데, 결국 트럼프 트레이드 장세는 시간 지나면 또 약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대선은 그건 그때 가서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2분기 실제로 실적 장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당장은 실적 쪽에 집중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짚어드린 부분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서 2차 전지 쪽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보시는 게 지금은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